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잠시만요. 나무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무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딱 5분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포경선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 농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묘.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수고를 키운다든가, 그 지상부와 지하부와 닿는 그 근원경, 그 굵기를 키운다든가, 그런 육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식. 그런 작은 나무를, 새 생명을, 그러니까 꺾꽂이를 했을 때 발근이 되는, 그리고 또 파종을 했을 때, 또 이게 발화가 되는 그런 농사가 있는데요. 이런 육묘와 번식을 동시에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번식과 육묘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육묘에 있어서 그런 작은 나무를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데, 그 작은 나무를 제가 생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육묘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느 정도 조경수 흐름에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얘네들 작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 자금이 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짧게는 3년에서 5년, 규모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자금이 묶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번식보다는 어느 정도 땅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작은 거를 그 정식 환경에 맞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번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지금 만약에 어떤 나무가 유행을 한다. 그럼 그 나무를 제가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자금 회전이 빨라요. 봄에 얘네들을 꺾어서 삽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목을 한다든가, 그러면 올 가을부터 판매가 되겠죠. 그만큼 그 자금 회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이를테면 트랙터를 갖고 와서 1년 동안 그 농사를 짓고 하면 얘네들이 그 기계가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년 동안 못 팔았다고 해서 1년 동안 내년에 얘네들 또 성장하면 이전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얘네들은 뿌리가 없고, 또한 그 새 생명을 갖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정말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병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게 한번 병균이 돌고 나면 진짜 그해 농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냥 쉽게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경선이 뭐예요? 첫 번째 뭐냐? 육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육묘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키울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키울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크게 2,000평, 3,000평씩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처음에는 한 500평 정도, 1,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3개에서 5가지 수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수종에 맞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3개에서 5개를 구성한 다음에 그 수종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는 뭐냐? 이게 분류해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해분에 대한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또한
자유 생장형인지 고정 생장형인지 내한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나무 농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때는 뭐를 하고 이때는 뭐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 봐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정말 똑같이만 따라해도 절반은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나무 농사는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병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 그 병의 방제를 제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못 해주면 얘네들이 한번 뭐 곰팡이 왔다, 아니면 얘네들이 뭐 응애가 뜨였다, 그럼 얘네들이 그 수세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런 병균들이 치명적으로 얘네들이 죽이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놈들 한 3년 정도의 1m 키우는데 얘네들이 병균을 오게 되면 얘네들이 성장을 그만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반층입니다. 우리나라 경작지 토양 같은 경우는 항상 트랙터라든가 작업기가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 하중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다 보면은 땅이 그 토양이 늘려가지고 30cm에서 50cm 사이에 토양에 지층이 생깁니다. 지층이 뭐냐? 경반층입니다. 이 경반층은 정말 딱딱한 땅으로서 이 돌과 같아요. 막 삽으로 막 깰라고 해도 절대 안 깨집니다. 이런 경반층을 깨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뭐 이런 작업이 있어? 뭐 트랙터로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반층을 깨려고 누가 이제 경반층을 깨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트랙터로 제가 나름 그 쟁기로 깨려고 했는데, 쟁기발로 이 지면에서 이 쟁기발 들어가는 게 30cm 이상이 못 들어가요. 제가 다 경험을 해봤고요. 설령 30cm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경반층에서 이 금방 그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반층을 깨주는 굴삭기 작업을 반드시 1m를 갈아서 뒤집어 엎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재하기 전에는 그 식재 자리에는 반드시 멀칭을 해주셔야 돼요. 이 멀칭의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 제초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습 효과죠. 저도 그 봄철이나 가을철에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물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칭을 안 한 곳하고 멀칭을 한 그 포지를 비교하면 정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보습 효과가, 저는 이제 멀칭하는 게 그 보습 효과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멀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식재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블렌젤이나 뭉구로 같은 경우 70cm, 80cm 주셔야 되는데, 이 식재를 하고 나서 묘목이 남는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또 식재를 하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남은 묘목들은 차라리 화분에 식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재 그 간격을 무시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 간격에 식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닿거든요. 닿으면 얘네들은 이 닿는 부분이 그 대사금 먹고 막 누렁이 떠요. 그래서 되게 보기 싫고, 또 나무들이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식 간격에 만약에 70cm다 그럼 여유 있게 내가 80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 거리를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판매 전략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묘목을 생산하는 과정, 묘목을 또 홍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를 판매 전략으로
유튜브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어렵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경험도 생기고요. 또 재밌어요.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하고 나면. 그러니까 반드시 판매 전략으로 유튜브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경선이 뭐예요? 고래 잡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수종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요. 경반증을 깨주는 작업, 그 다음에 선의는 제가 그 좀 외우기 쉽게 해서 넣은 건데요. 선의는 빼주시고, 멀칭, 모여유할 때 멀칭, 여유있게 식재 거리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